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미 아버지가 이렇게 팔남매의 맏딸이니까 아버지가 뭐든지 본인이 가장 희망하고 바람직한 딸로서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계나 새로운 물질 문명,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도 거길 가봐라 이럴 정도로, 그래 이게 어떻게 생겨서 이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으로서 나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이런 거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지면서 알아라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나한테 콘텍스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질래니까 막 이렇게 내가 이래고 저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래 이렇게 해야 열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만지게 해놓고는 이제 지가 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다음은 요거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학교 때 엄마 아버지 사진을 내가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 동생들도 너무 그 사진을 좋아해서 여기는 없고 저 방에. 그런데 이제 그러셨을 정도로 제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현장 사진을 찍은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사진이 하나 이만했다고 치면은 거기 한강 저쪽에는 아버지 건설 현장 작업이 이렇게 한 현장이 보이는데 그 앞에 S곡선으로 된 논두렁이 있는데 그 논두렁 가운데에 어떤 여자가 머리에도 몰리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S곡선하고 거기에 그 여인이 서 있는 거하고는 저 뒤에 아버지 것만 자르면은 이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쁜 거를 아버지 목적으로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 필요한 걸 다 잘라내고 난 그것만을 자르니까는 그때 그 크기 사진에서 자르니까 사진 그 요만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요만하니까 남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를 나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제일 시각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예쁘다고 느끼게 해준 그 첫 장면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찍은 것에서 어느 것을 오려내고 나머지를 내가 좋아하니까는 그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시각적으로 이 미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거다 생각을 지금도 하게 돼요. 계기를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딱 그 사진이 생각나는 거였어요. 요만한 게. 그러니까는 기억도 내가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숙명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 회의실을 학생회 따로 있잖아요. 사무실 이렇게 교실 하나가.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어떤 선배인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는 사진 서클은 없나요? 숙대에 김남조 선생님에서 시를 발표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목미시화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목미시화전.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사진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숙매를 만들고 저는 그게 이제 3학년 2학기 때에 숙미회를 만들었으니까 4학년 때는 이제 뭐 금방 졸업을 벌써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숙미회 전시를 만들어서 막 부지런히 만들어서 2월 달에 졸업식이면 1월 달에 전시를 시키고 숙미시 그 사진전을 처음 만들어 놓고 그 전시에 한번 참여하고 난 졸업을 한 거가 되니까 그 미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도 숙미회 때문에 매일 학교를 다니는 거였어요. 글쎄 지금까지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거는 거의 저의 뭐라고 그러죠? 운명?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나 그 무슨 말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지 그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랬고 그 아버지 거 사진을 그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좋아했던 거 보면 그 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마
토목업을 하셨지만 본인은 미술 쪽에 미술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생리 구조에도 저같이 미학적이고 창의적인 창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 보면 아버지가 미술을 하셔야 되는 본인이었는데 그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형편이 그렇고 팔자를 아가네가 팔자라는 말을 이제 찾았다. 그래서 팔자에 사진 작가가 돼야 되는 어떤 팔자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 소명에 대해서 더군다나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 내가 남성들 밑에서 남성들이 가타부타 할 때 그들하고 싸우고 그들을 이겨 먹으려고 무지무지 애썼거든요. 그 적극성과 그 과격성이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어 왔다 생각을 하고 이게 미친년 프로젝트를 보면은 9프로젝트까지 있어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언어는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하고 비슷한 개념일 것 같은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나는 처음에 그냥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2005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5월 정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참여할 때 미친년 프로젝트 그중에 해서 뭐 갇힌 몸 정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나올 정도 이렇게 갇힌 몸 정처 없는 마음도 나중에 이제 그 작업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여성들이 왜 집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구조적인 것들을 여성의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 페미니즘적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책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친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99년에서 2005년까지 해서 2005년에 미친년 프로젝트가 종결을 해요. 성공미술관에서 전시한 걸로. 그러면 여기에 이 프로젝트가 9프로젝트가 쭉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계획하고 그 기획대로 작업이 진행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작업하다가 이 개념을 바꾸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조절이 돼요. 먼저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기획된 작업을 아트웍으로 한다. 그러니까 먼저 개념이 정의되고 그거를 작업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쉽지는 않은 건데 저는 훈련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사유도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부러 역사학과도 가게 만들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필연이었다라는 거지. 우연이었는데 필연같이 저는 잡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나는 완성돼 있는 아트웍을 할 수밖에 없는 완성된 팔자를 타고난 것 같아. 팔자. 그럴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도 이거에서 근거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거꾸로 마녀가 나오는 역사를 보니까는 내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유를 하는 거를 40이라는 나이부터였다라고 나를 보면은 여성이 자기 사유의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거는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탁 정해지는 거 아니었을 거라는 것도 그렇게 알았고 말하자면 그녀 자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혼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을 부르는 작업이 첫 작업인 거예요. 마녀의 혼을 불렀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미친형 프로젝트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가니까 다시 또 마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미친형 프로젝트 다음에 뭐 하지? 난 다시 마녀야. 마녀에 대한 사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마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왔다가 표류했던 이름 누구? 응? 하멜. 하멜 보트가 딱 생각나는 거야. 그 마녀들의 그 보트도 그녀들도 제주도를 왔겠다가 된 거야 나한테. 하멜 같이. 여기 상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이 왔는데 어디로 가? 여자들이 제주도 도민들이 사는 데서 버젓이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 많은 여자들이. 열 몇 명 미만의 사람이, 열댓 명 정도 그 미만의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그들을 한국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거가 곶자왈이었을 것이다. 곶자왈은 한번 들어가서 그 도무지가 그 길을 되찾아서 나올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곶자왈로 그들이 그렇게 도망와서 지냈을 것이다. 그 지냈을 것의 흔적,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내가 촬영한다라고 하면서 한 게 그림자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는 여성이라고 차별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기집년은 그 교육은 시켜서 뭐 하는 그런 할아버지였고 이제 이런 거 보면 내 안에 그 페미니즘적 히스토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것을 이렇게 당했던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나는 그냥 페미니스트가 저절로 될 수 있었구나. 그럼 다행이다. 그거를 불행으로 보지 않고 나는 그 굉장히 다행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미친년 프로젝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60년대 저 사진들을 다시 프린트아웃을 하라 그래서 필름이 있어서 그걸 프린트아웃을 해서 저거를 그 사진미술관에다가 넣을 거예요. 아마추어 시절에 찍은 사진이 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복이 많은 거예요. 인덕이 많고 제가 복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21세기에는 해와 가지고는 그 컨템퍼러리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어야 되는데 사진을 너무 제대로 알고 있는 사진과를 나와도 다 다큐멘터리 사진만 찍는 거예요. 지금 사진은 다큐멘터리 매체라는 거야. 다큐멘터리 매체. 나는 아니야 파인아트 매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 먹으려고 미친년 프로젝트 팔아서 저거 트렁크 갤러리 운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 갤러리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12년. 처음 네. 18년 12월 31일 날 짐 싸들고 나왔으니까. 사진이 컨템포러리의 필수적인 매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려고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 사진이 에디션이 있는 거라 시스템화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화랑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내가 그거를 구축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스템화 시키는 일까지 내가 한 게 트렁크 갤러리 운영이었어요. 이거를 관뒀더니 한국 현대사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책을 헥사곤 사장님이 내주신 거예요. 이게 이 책이 한 권 나온 거예요. 내가 살아서 보면은 지금 이건 다 겪은 다음의 언어잖아요. 예. 다 지나온 언어지 내일 할 얘기를 내가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거를 일상에서 작업을 다 사유해서
일상의 어떤 것들을 언어화시키는 것이 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팥쥐들의 행진이기 때문에 팥쥐가 뭐 콩쥐에 대체되는 팥쥐잖아. 우리가 깍쟁이 같은 어부엄마의 딸은 팥쥐고 저기 콩쥐는 그 가서 식모 노릇하는 게 콩쥐인데 우리는 팥쥐를 긍정하자. 이게 우리들의 그 전시 기획 회의였었거든요. 신데렐라 뒤집듯이 그렇게 이제 뒤집느라고 만들어진. 남들보다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앞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까지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동시대 그리고 제가 트렁크 갤러리를 한 것도 페미니즘적 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고정관념에 찬 남성들을 이겨버리려고 트렁크 갤러리를 운영해. 그거 바보 같다 그러지 않을겠어요. 다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사실은 그 시대 중요한 일이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중요한 일을 했었더라고요. 늘 보면 뒤에 보면은 했었던 거야 내가 그. 요즘 남자들이 여자들이 자기 주체적이 된 거잖아요. 그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짐으로 해서 그 여성과 사랑하는데 굉장히 페미니즘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성이 주체적이 되어서 남성한테 그 뭐랄까 자기의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태도가 너희들이 거부하고 싶은 여성이 있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둘이가 서로 합의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 구조가 여성의 감성 구조는 어떤지 남성의 감성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럼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용납하거나 수용해주거나 또는 긍정해주거나 이러는 삶이 올바른 삶인 거잖아요. 그런 삶의 세상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없는 저 사람에 있는 그거를 존중하면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페미니즘을 인식해야 그게 동의도 되고 소중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주체성이 바로 있을 때 상대를 이해 못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특별히 한 그런 구조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들이 형성이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거를 미처 못한 사람은 미처 못한 것이지 그거를 아주 그렇게 불가능한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